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서울의 북적이는 명동거리. 각종 상점들이 나란히 들어선 그곳은 휘황찬란한 간판 불빛과 쇼윈도의 보석들로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은하주얼리. 이 거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금은방이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금빛 귀걸이들이 진열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세계 앞, 한 노파가 빗물에 젖은 채 조심스레 서 있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외투를 껴입고 손에는 오래되고 다른 모자를 들고 있었다. 손이 떨리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모자를 내밀었다. 말없이 오직 눈빛으로 자비를 구하는 듯 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눈은 쇼윈도 안에 보석들을 향해 있었지만 욕심보다는 그저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몇 푼의 동전을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가게 안에서는 은하주얼리의 주인 최운하 대표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고객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며 친절한 척 웃고 있었다. 차 대표는 서울에서도 소문난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매서운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고객을 대하던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유리창 밖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노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은화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불쾌함이 스쳐갔다. 세진 씨,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을 불렀다. 저 밖에 서 있는 할머니 좀 치워줘요. 가게 이미지 다 망치잖아요. 직원인 세진은 당황했지만 주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챙겨가게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노파에게 말을 꺼내려는 찰나 가게 안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반지가 없어졌어요. 속으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분명 이 자리에 뒀어요. 고객의 외침에 가게 하는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은 일제히 진열장을 확인하며 당황한 얼굴로 움직였고 차 대표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도난? 속삭이는 고객의 말에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채우나의 시선은 다시금 유리창 너머 아직도 문 앞에서 비를 맞고 있는 노파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세진 씨, 그 할머니 안으로 데리고 와요. 네. 대표님. 세진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노파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잠깐만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노파는 깜짝 놀라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세진은 부드럽게 설득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결국 노파는 비에 젖은 채로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안에 있던 고객들은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그 눈길은 호기심, 불신, 그리고 일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여기 왜 서 있었죠? 차 대표는 노파를 향해 냉정하게 물었다. 그냥 동전 좀 얻을까 해서요. 저 반지 같은 건 모릅니다. 절 믿어주세요. 소개한나게 잘 소미안도지요.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차 대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희한하네요. 항상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꼭 주변엔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이죠. 동전 좀 얻으려고 성가게 앞에서 다이아 반지가 없어져요. 이타 반지가 없어지다니.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노파는 애원했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이미 그녀에게 불리하게 기울어 있었다. 세진 씨, 가방이랑 옷 좀 확인해봐요. 세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대표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레 노파의 해진 가방과 주머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 바삭바삭하게 마른 빵 부스러기, 그리고 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다. 대표님, 아무것도 없어요. 세진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채우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더 자세히 찾아봐요. 저런 분들은 숨기는데 능숙하니까. 그 순간 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부탁이에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해냈어요. 제발.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뚝뚝 떨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가게 아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 고객들은 머쓱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냉담한 서울 도심. 누군가의 절규조차 쉽게 묻혀버리는 곳이었다. 차 대표는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운다고 해서 내가 믿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공짜 동정 따윈 없어요. 왜 떳떳하면 가게 앞에 서 있었죠. 노파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오늘 하루 먹을 밥값만 구걸하려고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너매네 지니요? 채우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기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왜 이 반지가 없어진 순간에 당신이 바로 거기 있었는지. 노파는 눈을 질끈 감았다. 침묵이 흘렀다. 비가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게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노파는 마치 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으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채우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겉모습만 봐도 딱 봐도 누군가의 것을 훔쳐야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 말은 가게 안에 있던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충격을 안겼다. 노파는 몸을 움츠리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부탁이에요. 전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시 세진이 다가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노파의 가방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었다. 그것은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한쪽 귀퉁이에 노랗게 수놓인 국화꽃 문양이 있었다. 채우나의 눈이 그 손수건에 멈춰렀다. 처음엔 무심코 보던 것이었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그 국화꽃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이 손수건 어디서 났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노파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제가 어릴 적에 직접 수놓았던 거예요. 제가 혼자였을 때도 아이가 곁에 있을 때도 그 손수건 하나만은 잃지 않았어요. 채우나는 말없이 그 손수건을 받아들여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손으로 국화꽃 무늬를 더듬던 그녀는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빗속에서 울던 어린 소녀, 그녀를 안고 얼굴을 닦아주던 엄마, 그리고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이 국화꽃 수놓인 손수건. 그 손수건. 정말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럼요. 어릴 적 제 딸을 위해 항상 들고 다녔어요. 우리 딸은 눈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자주 닦아줬죠. 은하는 손에 들린 손수건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다. 이름이 뭐였죠? 그 아이 이름이요. 노파는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라니예요. 김라니? 하지만 가족이 그 아이를 입양해 갔어요. 너무 어릴 때라?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봤죠. 그 이름, 김라니. 채우나는 그 순간 무릎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이름. 서류 속에서 오래전 입양 서류와 함께 사라진 이름. 지금의 이름, 채우나는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엄마, 은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노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뭔가를 느꼈다. 라냐이야, 정말 내 언니? 그 짧은 순간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차였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노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맞아요. 나예요. 김라니. 엄마가 찾던 그 아이. 노파는 울컥하며 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찬란한 보석들 앞에서 세상이 잃어버렸던 모녀의 시간이 서서히 이어졌다. 금은방 안의 공기는 뿌연 감정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던 노파는 이제 딸의 품 안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채은화 아니,
김란하에는 엄마의 어깨를 꽉 끌어안은 채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붙잡으려는 듯 몸을 떨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안에 품고 있는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금은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비에 젖은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손에 작은 검은 상자를 들고 당황한 얼굴로 안을 살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이곳에서 반지를...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안에 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지를 손에 끼우고 있다가 무심코 옷 주머니에 넣은 걸 깜빡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죠. 급히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채우나는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 세진이 다가와 반지를 받아들고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표님, 맞습니다. 분실된 바로 그 반지예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다시금 노파에게 향했다. 차가운 비난과 경계로 가득 찼던 눈빛은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으로 가득했다. 채우나는 다시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심을... 너 오빠... 김미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괜찮단다. 엄마는 네가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세진은 조용히 대표 곁에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차 대표님, 아니, 라니 씨, 괜찮으세요?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이제 괜찮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제일 소중한 걸 이제야 다시 찾았어. 고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 모두 그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고함을 회복한 한 사람과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모녀를 위한 축복이자 위로였다. 채우나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젠 그녀의 손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젠 우리 집에 가요. 엄마. 며칠이 지나? 서울 근교의 조용한 외곽마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 한 채의 고급 저택 정원에선 새소리와 함께 잔잔한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그곳, 바로 채우나와 김미자 모녀가 함께 지내고 있는 새 보금자리였다. 은하는 어릴 적 꿈에도 그리던 엄마의 품을 되찾았고 김미자는 노년에 드디어 잃었던 딸을 다시 품에 안았다. 김미자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예전과 달리 평온함이 감돌았고 주름진 눈가에선 미소가 머물렀다. 그 작은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고귀해 보였다. 엄마, 오늘 아침은 갈비찜 어때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 갈비찜이라니. 그걸 해줄 줄도 알아. 이제는 엄마 해주려고 뭐든 배우는 중이야. 그들 사이의 대화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마치 오랜 공백을 잊으려는 듯 하루하루를 서로에게 집중하며 지냈다. 한편 은하의 금은방, 은하주얼리도 큰 변화를 겪었다. 예전엔 권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가게 벽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국화꽃 자수가 놓인 손수건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빛을 냅니다. 그 문장은 손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직원 세진은 신입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다. 그날 있었던 일이요. 그냥 반지 하나 분실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날이었죠. 어느 날 은하는 직원들과 함께 모녀 상봉 이후 처음으로 매장을 잠시 비우고 작은 정원 파티를 열었다.
모든 직원들과 단골 고객들을 초대하여 화해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조촐한 모임을 가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은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은 제 친어머니를 의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진심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엄마를 바라보았다. 김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단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청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김미자를 찾아가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밤 김미자는 은하의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란혜야, 네가 이렇게 변해져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구나. 하지만 꼭 기억해. 돈과 성공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엄마, 나 이제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엄마 덕분에 내가 진짜로 배웠어. 그리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조심스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 손수건은 단지 추억이 아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서울의 가을은 깊어져 나무칩들이 붉게 물들었다. 채은아와 김미자의 삶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은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이름이었다. 라니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과거를 되찾게 해준 열쇠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이름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그녀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채은화일까? 김란희일까? 어느 날 은하는 엄마와 함께 근처 작은 사찰을 찾았다. 붉게 물든 단풍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곳은 마음을 다잡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엄마, 나 요즘 자꾸 생각해. 내가 채은아로 살아온 세월과 김란인이었던 시간을 어떤 이름이 내 진짜 모습일까? 김미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웃었다. 난 혜야. 이름은 그냥 부르는 소리일 뿐이란다. 중요한 건 그 이름 속에 담긴 마음이야.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그 말에 은하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그럼 엄마? 나 이름을 바꿀까 해. 차란이로. 김미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차란이. 지금의 나. 채은화라는 이름으로 쌓은 삶도 소중해. 그 이름 아래에서 많은 걸 이루었고 많은 걸 배웠어. 하지만 라니라는 이름은 엄마가 준 진짜 내 이름이니까. 두 이름을 하나로 이어 붙이고 싶어. 과거도 현재도 다 내 일부니까. 그 말에 김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졌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네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며칠 후 은하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이름이 바뀌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고 있었다. 차란희, 그 이름은 단지 두 글자의 결합이 아닌 뿌리와 꽃을 잇는 달이었다. 새 이름으로 업무에 복귀한 차란희는 달라진 눈빛으로 직원들을 마주했다. 그녀는 직원 한 사람에게 더 귀 기울였고 어려운 사정을 가진 고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가게 안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쇼윈도 한편에 조그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우리는 이름보다 진심을 먼저 봅니다. 고객들은 그 문구 앞에서 잠시 멈춰섰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젠가처럼 가난하거나 외로운 노인들이 매장을 지나칠 때 직원들은 먼저 인사하고 미소를 건넸다. 어느 가을 오후 김미자는 가게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여전히 국화꽃 자수가 놓인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은화 아니, 이제는 란희는 가게 안에서 밝게 웃으며 한 아이에게 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란희가 문득 나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손님 끝나면 바로 갈게요.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란희야. 이제야 진짜 네가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은 부드럽고
나무잎은 조용히 흔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창밖으로 해질 무렵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김미자는 창가에 앉아 여느 때처럼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국화꽃 수놓인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라냐에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엄마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평화 뒤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시련은 어쩌면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으셨나요?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도 결국 우리는 따뜻함과 이해를 갈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오해,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며 진심이 결국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 그리고 새로운 갈등과 화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